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아진다 라파 TV 알면 좋아요. 특별 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보면 뭐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과학, 또 수학, 특히 수학 가지고 참 힘들어 하죠. 그런데 이 많은 학과목을 배우는데 정작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하면서 바로 시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축입니다. 저축인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교육과정에 기초금융을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교육 의무화라는 것이 전혀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수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전문 일을 하든, 이제 경제활동을 해서 저축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국민들은 저축을 할 때 그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하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라 현실은 금융감독 당국에 종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리더십으로 있는 관리자들, 또 현장 관리자들, 또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보험을 말하자면 보험 모집인이랄지 증권회사 같으면 PB들 많은 영업을 또 전담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금융기관이나 또 종사자나 소비자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초교육부터 해서 대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혹시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없으시죠? 우리는 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융은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소득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가지고 또 소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중에서 크게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것을 세 가지로 꼽는다면, 첫째는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든 그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쟁이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전문 일을 하든. 그리고 또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소득이 있는 것마다 바로 소비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되죠. 저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은행의 저축, 또 예금, 또 여러 가지 뭐 보험, 펀드, 주식,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현재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저축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 서류를 약관이라는 것을 다 알고 해당 상품마다 어떤 저축 상품을 하든 약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요. 그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알아보거나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를 쓰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관행으로 또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불의의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평생 모은 돈을 또 잃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교육, 금융교육에 대한 기초교육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자와 이익의 개념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요. 금리와 물가에 대한 분별력, 냉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접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비용에 대한 금융상품마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일시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거래 회당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매월 일정한 류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다면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그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그 비용 부담한 것에 따른 그 약관의 권리 또 내가 맡겼었을 때의 소비자 보호 제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가 금융계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금융 관련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완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그 완장에 의지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또 간행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는 그런 우를 엄청 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금융 지식이 낮은 또 인식이 낮은 이해력이 낮은 성숙도가 월등하게 낮은 저 동남아에 있는 네팔이나 이런 아주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금융 성숙도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고 세계 평가 기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치, 언론, 금융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유착관계에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기가 막힐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식을 새롭게 했었을 때 우리가 정치든 언론이든 금융이든 OECD 국가에서 좀 뒤처지지 않는 입지에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느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 소비자들이 먼저 깨어 있을 때 뭔가를 알고자 했을 때 의문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성숙해질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금융인으로 40여 년을 살면서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함께 이런 나눔을 많이 했지만 보편적으로 관행적으로 우리가 기초교육부터 대학 전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런 교육 없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저축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들 중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금이든 적금이든 어떤 금융상품을 하든 그 구조 안에는 달리냐 복리냐 달리 구조냐 복리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리와 달리 차이는 기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이면은 복리 상품을 차지할 것인데 또 1%, 2%, 0.5%가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고 인지를 했었을 때에 우리 가슴에 뭔가 와닿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저축을 할 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일찍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래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다는 거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시고 바로 이어서 반리와 복리가 또 금리 1, 2%가 중장기적으로 장래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텐데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저금리 기조화해서 아무리 저축을 해봐야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저축을 포기를 하게 되고 버는 족족 그냥 소비를 하는 해외여행을 다닌다 할지 여행을 다닌다 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소비를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또 심지어는 이게 저금리 기조에서 저축을 해가지고는 돈이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까지도 하는데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복리형 상품을 찾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상품을 찾아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시간이 도달이 됐었을 때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복리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달리와 복리 얼마나 다를까요? 자, 가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몇 살에 하든 물론 일찍 할수록 좋은데 현재 나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젊은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지금부터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인식을 하고 새롭게 하더라도 알고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30세인 사람이 또는 40세, 50세인 사람이 20대가 5년으로 60개월이죠. 5년을 목표로 해서 저축을 한번 해보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최저임금도 200만 원 되잖아요. 물론 쓰기도 바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소비하는 것이 또 끝일지도 모릅니다. 왜?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5년 목표로 해서 매월 100만 원씩을 정말 이를 악물고 저축을 했었을 때 어떤 희망이 보이는지 어떨 경우에 희망이 보이는지 그런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월 100만 원으로 해놨네요. 월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5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총 납입 누구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6천만 원이 되는데 이 6천만 원이 이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또 예금 형식으로 저축이 되어서 이게 늘어나겠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요즘에 우리 시중은행 금리가 2%대인데 2%대인데 이게 달리형이냐 복리형이냐에 따라서 명확히 알고 있었을 때 먼 훗날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보시면 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자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이자 계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금융계산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리냐 복리냐 그리고 경과 기간이 몇 년이냐 또 적립형 같으면은 몇 개월 적립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적용해서 따져보는 그런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소개를 기회가 되면 해 드릴 텐데요. 그런 걸 찾아서 오늘 시청을 해보시고 나면 그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 해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몸으로 느끼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를 요즘 달리로 봤더니 5년째에 가면은요, 이자가 얼마 붙냐면은 300만 원이 붙습니다. 300만 원. 자, 300만 원이 붙었죠? 그런데 이게 복리형 같으면 얼마가 붙냐면, 보십시오. 이 300만 원이 바로 312만 원. 305만 원이 312만 원이죠? 그러면은 7만 원 이자가 더 붙습니다. 복리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7만 원이 더 붙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5년 동안 차이를 보시고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그 뒤를 보자는 거예요. 그 뒤에 적금으로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거를 5년 정도 거치를 하고 나면은 또 얼마가 차이 나나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5년 동안 차이 난 건 불과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그런데 5년이 지난 이거를 거치를 해 놓으니까 같은 2% 달리면은 바로 6,905만 원이 됩니다. 6,905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복리형을 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이 복리형은 바로 6,969만 원이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5년 만에 차이가 나는 것은 7만 원이었습니다. 달리와 복리 차이 그것만으로. 그런데 불과 5년 거치 후에 봤더니 순이자만 얼마 차이가 나냐면은 64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몇 배죠, 여러분? 64만 원이면은 아까 5년 차이에서는 7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5년 거치고 나니까 64만 원이에요. 몇 배 차이가 납니까? 10배 차이가 납니다. 배수로 따지면은요. 배수로 따지면은.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30대라고 해봐야 지금 10년 후면은 39입니다. 40인가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 뒤에 10년이 더 지난 20년 차에 봤더니 이자가 얼마가 발생이 됐냐면 이자가 지금 5년 납입을 하고 15년 후인 20년 차에 봤더니 6천만 원이 원금인데 이자는 2,100만 원 불어났습니다. 2,100만 원. 2,100만 원 불어났고요. 또 복리로 봤더니 무려 39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390만 원. 자, 이 390만 원은 지난 10년 동안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얼마가 더 늘어나 보세요. 이 달리 복리 차이가 54만 원이 더 늘어났었죠?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달리와 복리 차이를 봤더니 얼마 차이가 나냐면은 3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390만 원. 네.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아까 5년 차에 봤을 때는 불과 이게 7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달리와 복리 차이가요. 그런데 10년 차에 봤더니 달리와 복리 차이가 얼마요? 64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64만 원. 7만 원과 64만 원 차이가 있어요. 또 그 뒤 10년 차인 10년이 지난 20년 차에 봤더니 이게 3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390만 원. 아까 64만 원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39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0년이 더 지난 30년 차를 봤습니다. 30년 차를 봤더니 지금 9,300입니다. 9,300. 9,300이면은 원금 6천에 비해서 3,300 이자가 붙었죠. 5년 납입하고 25년 거치한 30년 차에 가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복리는 같은 2%인데도 불구하고 복리는 무려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자로 따져볼게요. 6천만 원 원금을 빼고 나면 여기는 얼마죠? 3,300만 원이 붙었습니다. 3,300만 원. 근데 복리로 봤더니 4,300만 원이에요. 무려 같은 2%지만 단리와 복리 차이가 1,000만 원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1,000만 원 차이가 발생이 됐죠, 지금? 단리와 복리 차이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난 40년 차에 봤더니 이게 원금이 6천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4,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4,500만 원. 이게 단리로 2%가 됐을 때예요. 자, 그런데 복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복리를 봤더니 6천만 원을 뺐더니요, 6,600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단리와 복리 차이에 의한 그 차이가 2,1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복리 수익률이 1%만 더 늘어나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1%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1%가 아니라 0.1%, 0.2%, 0.5%를 가지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0.1%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관찰을 해보시면, 자, 여기 1%를 늘려볼게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40년 차에 1억 2,600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를 늘려보니까 어떻게 발생이 된가 보세요. 1%가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여러분, 1%가요 1억 2천이었던 것이 1억 8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자, 1억 2천이 됐습니다. 40년 차에 원금이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 복리가 단리보다 2,100만 원 많은 1억 2,600만 원, 즉 6,600만 원이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3%로 바꿨더니요, 1억 2,600이 1억 8,200이 됐습니다. 무려 원금 6천만 원 뺀 1억 2,200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일 때 6천만 원 이자가 붙었는데 1% 늘어난 3% 복리를 봤더니요, 언뜻 계산할 때에는 2%가 6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3%면은 9천만 원 들을 것 같죠? 근데 6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1% 늘어났는데. 2%가 아까 6천만 원 늘어났다면은 4%가 돼야 1억 2천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불과 1% 더 늘어났는데 이자 수익은 똑 더블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50년 차, 60년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4%를 보겠습니다. 4%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1억 8천이요. 1억 8천이 2억 6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자, 원금은 6천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2% 복리 2%를 했더니 1억 2,600이에요. 1억 2,600. 원금 포함해서 6천 붙었죠? 6천. 기억해두세요. 6천만 원 붙었습니다. 근데 두 배인 4%를 봤어요. 그럼 언뜻 생각할 때에는 1억 2천만 더 붙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복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자, 얼마가 더 붙었습니까? 2억이 더 붙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2% 봉이일 때는 40년 후에 봉이일 때 6천만 원이 됐어요. 1억 2천이니까 이자 수익이 6천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2%두 배인 4%로 해보니까 6천만 원의 두 배인 1억 2천이 아니라 무려 2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언뜻 생각해본 것보다 8천만 원이 더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금융에 특히 은행, 가장 큰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적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우리 소비자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는 거는요, 99%가 달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다 달리예요. 왜 금융회사가 돈을 버냐면요, 우리 소비자가 가입자가, 예금자가, 가입자가 맡기는 거는요, 저축하는 것은 거의가 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은 이자만 이렇게 1, 2% 높은 게 아니고요, 복리로 받습니다. 금융회사는. 우리 소비자한테는요, 복리로 받아갑니다. 이자를. 그것도 어느 때는 연복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월복리로 가져가는 금융회사가 상품들이 많습니다. 대출이자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금을 해서 저축을 해서 받는 것이 달리로 해가지고 40년을 받더니 내가 받는 이자는 4만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이자, 내가 받는 수신이자보다 금융회사에서 받아가는 여신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이자를 더 높게 받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 4%부터 복리구조라고 했잖아요. 이거 4%로 가져간다고 볼게요. 여러분, 얼마를 더 가져가죠? 우리가 받는 건 4,500만 원인데요. 금융회사에서 받아가는 거는요, 2억을 받아간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금융회사의 현실을 보면 보험이 됐든 장기성 보험이 됐든 은행이 됐든 뭐 신협이 됐든 말금고가 됐든 우체국이 됐든 표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금리. 최저금리라고 그래요. 최저금리. 겨우 1년 물가상승, 최저 물가상승률 정도 맞춰주는 금리. 그거는요, 이익이 아닙니다. 일반 금융회사에 받는 2% 내외의 이자는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돈 가치로 따지면 이익이 아니에요. 그냥 연초 가치 대비 연말 가치를 최대한으로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맞춰질 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내가 받는 이자보다 높으면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받는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돈 가치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죠. 이를테면 내가 2%를 받았는데 물가가 3% 올랐어요. 그러면 1%가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내가 2%를 받았는데 물가상승률이 1%예요. 그때는 실질 가치는 1% 늘어난 겁니다. 이게 금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달리를 내가 받고 복리로 수십 년 동안 줬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봤었던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하물며 우리가 국내 금융기관에다가 저축을 할 때 보면은요, 거의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저축을 하는데 안정형을 찾습니다. 그냥 확정형. 엄밀히 따지면은 그건 안정형이 아니에요. 왜? 달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는 것은 복리로 줘야 되고요.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배당형 상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정된 주식, 좋은 회사 주식. 이를테면, 그러나 단점이 있죠. 개별 종목은 지금 아무리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많이 준다 한들 원금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예요.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종목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매년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상위 200대 기업, S&P 500이라고 해서 세계 500대 기업, 이런 매년 우수한 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그 종목에만 펀드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비용 따먹기를 하는 판매회사인 증권회사는 문제죠. 왜? 걔들은 수익을 받아먹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막 짜맞추기를 해서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서 다 비용 빼먹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한 것이 답입니다. 단순한 이 코스피 200 지수나 인덱스형이라고 그러죠. S&P 500이나 이런 안정적인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개별 종목은 망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확률이 적을 뿐이에요. 망할 수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망할 수 없는 종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인덱스형 펀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느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200대 기업에 있던 S&P 500대 기업에 있던 그 회사들이 문 닫고 1, 2년 만에 어떻게 사라진 기업들 많습니다. 그 기업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그 안에 편입이 되어서 또 그게 굴러갑니다. 더 쉬운 얘기로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위기가 와서 많은 기업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미 그 사라진 기업의 자리를 메꾸는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식주를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경쟁력 기업들이 채워지면서 그 지수는 단계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굴곡을 있겠지만은 절대 쪽박찰 일 없이 때가 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워렌 버핏이 바로 그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세계 글로벌 금융회사 중에서 그런 류의 상품을 안전하게 배당으로 해주는 우리나라 금융상품 그 상품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걸 따져보면은요. 그 안전한 것이 첫째죠. 안전하게 운영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그 실제 결과, 운영 결과에 대해서 배당으로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홍콩, 유럽, 미국 등등에 있어요. 그런 상품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것도 복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반이에요.
해외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세국 정치에 의해서 가둬놓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만든 제조회사, 금융회사들의 상품만을 쓸 수밖에 없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이 뭐죠? 국내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있어서 분별하기가 애매하기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구분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십시오. 만나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신뢰가 가는 이해가 됐었을 때, 검증이 됐었을 때, 그때 바로 복리형, 배당형, 이걸 찾으십시오. 지금 저금리 기조하에서 표준금리를 적용하는 확정금리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는요, 우리나라 재벌 금융회사들만 도와주는 꼴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보고 추천을 해주라고 그러겠죠. 추천해드리게.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해서 가장 안전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구조, 글로벌 금융자산, 우리나라 금융회사 S사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규모 면에서 투명성, 또 신용, 세계 3대 신용평가에서 다 A뿔을 맞은 소비자 중심의 상품,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은요, 그건 프레임입니다. 아주 합법적,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예금자 보호제도입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 보호제도라고 바꿔야죠. 용어를 잘못 쓴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인식을, 우리를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저항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금융거래할 때 그거 잡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는 예금자 보호법에 동의합니다 하고, 그래서 내 돈이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그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5천만 원만 주고 끝나는 것에 동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입한 그 회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몇 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지금도 계속 검증하고 있는 해외 금융상품이 있는데 배당형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돈을 맡기면 매년 세계 10대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무려 자산운용 규모가 S사가 270조인데, 국내 S 자산운용이 270조인데요. 이 회사 2,000조가 넘습니다. 세계 10입니다. 2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에, 아시아의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출시를 한 상품이 있는데 운영을 해서 90%를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기본 플레이라는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기본 예시율이 6%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 기본 플랜을 예시한 거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그를 얼마나 이행을 잘했는지 이행을 한 이행률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이행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본 플랜으로 예시한 6%, 7% 이행률이 100%대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운용원에서 배당으로 90%를 고객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6%로 해놓은 겁니다. 6%. 자, 그 상품이 복리형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복리형입니다. 철저한 복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6%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복리와 달리로 구분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아까 2%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고요. 2%의 두 배인 4%를 가지고 해봤더니 40년 차에 가서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볼까요? 2%일 때 달리보다 복리가 2,100만 원이 늘어났고 또 2% 복리일 때 6,600만 원이 이자가 발생이 됐죠. 원금 6천만 원을 빼니까. 그런데 두 배인 4%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늘어났어요? 6천만 원의 두 배인 1억 2천이 아니라 2억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이 더 붙었어요. 복리라는 것 하나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의 두 배가 되려면 4%가 잘 들으세요. 4%가 2억이 늘어났으니까 만약에 8%가 돼야 4억이 늘어날 것 같으죠. 그죠? 그런데 6%를 해봤더니 얼마가 됐냐면요. 바로 5억 3,600이 됩니다. 뭐가요? 원리금이. 그러면은 원금 6천만 원을 뺐더니 얼마가 됐어요? 4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만 4억 6천만 원입니다. 수익만 4억 6천만 원이에요. 아까 4%가 2억이잖아요. 4%가 2억. 근데 4%가 아니라 50%더 늘어난 6%로 봤더니 2억에 두 배가 넘는 4억 6천. 4억하고도 6천이 더 수익이 나 있어요. 뭐가? 6% 복리가요. 6% 복리가요. 이게 복리와 달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리와 달리. 그런데 자, 이 6%를 가지고 이걸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0년 단위로 30년, 40년. 자, 보세요. 10년 단위로 거의 10년 단위로 두 배씩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단위로 이자가. 이거는요, 부동산이 이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매년 복리로 6%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부동산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 써야죠. 신경 써야죠. 골치 아픈 일도 많죠. 세금 내야죠. 등등. 또 그걸 가지고 있다가 떠나면 상수에 내야죠. 지금 버린 것 같은데 맨 세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배당형 상품이지만은 그 설계서에 약속되어 있는 기본 플랜,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이행하는 이행률이 100%대라면 여러분 알아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악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본 플랜에 대한 이 적립금입니다. 이 기본 플랜에 대한 적립금.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됐죠. 여보세요? 확인이 되십니까?
자,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우리 젊은 청년들, 자녀들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30세인 사람이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자, 30년 후가 되면은 60대가 되겠죠? 60대가 되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4%만 잡아도 6%가 잡으면은, 요게 나오고요. 물론 2% 달리를 하게 되면은 요게 나오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칸을 잘 보십시오. 이 칸을. 자, 이 칸을 잘 보십시오. 이 칸을 봤더니 내가 30대에 쓸 것이 없으니까, 나 실컷 쓰고 저축은 좀 나중에 해야지 하고 10년 늦게 했습니다. 저축을. 그러면 어떤 친구는 30대에 저축을 했고요. 어떤 친구는 40세 가서서 저축을 했어요. 이 10년 늦게 한 죄로, 똑같이 60이 되고 70이 됐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30세인 사람이 30년 후인 60세를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40세에 가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요. 40세인 사람이 60대에 갔더니 이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근데 10년 먼저 30세에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30세에 한 사람은 자, 이 30년 후에 봤더니 4%짜리는 1억 7,700이 됐고 6%짜리는 약 3억이 됐습니다. 3억이 됐네요. 여기 기억해 두세요. 몇 세? 30년 후. 몇 세? 60세. 60세, 같은 60세를 보자는 거예요. 이건 만 나이로 59세로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를 볼게요. 자, 40세를 보겠습니다. 10년 늦게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60세 때 얼마가 됩니까? 1억 6천이 됩니다. 아까 2억이 넘었었죠? 아까 봤더니 30세인 경우에는 2억 9천이 됐습니다. 2억 9천. 30년 후에 2억 9천. 즉 59세 때. 근데 40세 이걸 저축을 하게 되니까 20년 후에 60세가 되겠죠. 얼마요? 1억 6천. 2억 9천과 1억 6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0년 늦게 한 채로 같은 60세가 되면 한 명은 원리금이 1억 6천이 되고요. 하나는 원리금이 2억 9천, 3억이 됩니다. 배 차이가 납니다. 원금으로 따지면은요,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빼니까 1억이 발생이 됐죠. 1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10년 먼저 한 사람은요, 같은 60세가 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6천만 원을 뺐더니 2억 3천이 됩니다. 2억 3천이요. 2억 4천이네요. 3억 잡고. 이게 복리의 마법이고요. 이 배당형 상품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확정금리형, 표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그러니 금융회사들이 복리로 이자를 받아가고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이자 대비해서 받아가는 이자가 2배, 3배죠. 심지어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자금, 햇살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15%, 20%를 받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책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 세력인 이렇게 무소불위를 누렸던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누려왔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거나 줄어들으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복리형 찾으십시오. 달리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왜 예금자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관심 없이 대충 관행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복리 찾으십시오. 금융회사만 존재시켜주는 표준금리형인 확정금리형 찾지 마세요. 배당형 상품을 찾아 안전하면서 배당을 해주는데 정말 착한 배당을 해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웃 해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찾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1, 2%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0.5%를 가지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건 배워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복리형 찾으시고 배당형 상품을 찾으십시오. 안전한 배당형 상품.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첫 시간인데 알면 좋아요. 저희가 라파티브에서 시행하는 알면 좋아요. 복리와 마법의 비밀. 첫 시간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반드시 자녀들 같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오늘 쉬는 날이지만 제가 나와서 너무나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 문턱에 곧 다다를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방주사 꼭 마시셔서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복리의 비밀 여러분 아셔서 미래를 착실하게 대비하는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노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